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이 다니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던데. 냅둬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기억을 찾아야죠. 내가 도울게요. 혜숙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짧은 재회를 떠올리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국의 따스한 햇살도 정원의 꽃내음도 그녀의 가슴에 남은 불편한 감정은 어루만지지 못했어요. 아침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언제 시어머니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자꾸만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낙준 씨 이상하게 요 며칠은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가슴이 계속 벌렁거려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분 앞에만 서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80이 넘었는데도요, 참 이상하죠. 싸우셨어요? 이거 우리가 둘이 다 마셔버립시다. 지금 목사한테 술을 권하신 거예요? 낙준 씨 덕분에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 뭐예요? 선물이요. 자전거 타는 거 보여요? 자매님? 나 환생 신청했다. 한생이요? 다시 태어나시는 거? 아니. 낙준 씨는 알아요? 그 말에 낙준 씨는 조심스레 혜숙 씨를 바라보다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앞에서는 이상하게 여전히 고등학생 같달까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감정은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마음이 자라지 않는 건지 상처가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혜숙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마치 무거운 돌처럼 눌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엌문을 열던 혜숙 씨는 시어머니가 들고 왔다던 반찬통을 보고 멈춰 섰어요. 통 속엔 깔끔하게 담긴 연근조림과 멸치볶음이 들어있었고 뚜껑 위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죠. 며느라,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천국에서도 내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어. 그 한 줄에 혜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듣지 못했던 말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표현이었기에 더더욱 가슴이 시렸어요. 왜 이제야 왜 살아있을 땐 이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반찬통을 꼭 껴안았어요. 천국이라는 공간이 살아생전 전하지 못한 마음을 조금씩 전하게 해주는 곳이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 무렵 소미는 매일 밤 반복되는 꿈속에서 무릎 꿇고 누군가에게 절절히 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고 있었어요. 익숙하지도 선명하지도 않은 그 얼굴들 속에서 오직 남아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어요.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자 그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드리워졌죠. 센터장님, 저 정말 무서워요. 이 기억의 끝에 뭐가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라면 전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도망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센터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조약돌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소미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없이 그녀의 눈을 마주했죠. 소미씨, 이 돌을 보세요.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파도에 부딪히고 깎이고 또 다듬어져서 결국 이렇게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처음엔 뾰족했겠죠. 날카롭고 상처 주기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처받고 또 다듬어지다 보면 결국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진실도 똑같아요. 마주해야만 비로소 넘어설 수 있어요. 두렵더라도 끝까지 가보세요. 그 끝에 분명 당신을 기다리는 진실이 있을 겁니다. 소미는 조약돌을 손에 꼭 쥔 채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작은 돌처럼 자신도 변화할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기억이 무섭다고 해서 그 기억 속에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낙준과 마주한 소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 속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저 갈게요. 무섭지만 그래도 마주하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누구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낙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기억을 마주하는 길은 혼자서는 어려우니까요. 옆에서 도와줄게요. 무서울 때 기대도 되고 지칠 땐 같이 쉬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이승을 향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소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로 그 모든 기억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이름 석자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고 목을대가 뜨거워지는 그 사람. 아마도 살아생전엔 선뜻 용서하지 못할 감정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천국과 이승의 경계에 선 지금 소미는 그 인물이 꼭 자신이 만나야 할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저랑 같이 일하셨던 김현정 씨 맞으세요? 그때 저 무슨 일이 있었죠? 저랑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녀의 물음은 조심스럽고 간절했어요. 말끝마다 떨림이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왔어요. 김현정은 처음엔 얼떨떨한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보다가 이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사고 이후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미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너지는 기억들 파편처럼 튀어오르는 과거의 단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숨이 막힐 듯한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그녀는 말했어요. 맞아요. 저였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마 그 일만 없었다면 지금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미안하다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그 상처 앞에 서고 싶었어요. 나쁜 사람이었더라도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김현정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떴어요. 시간이 멈춘 듯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사실 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 너도 나도.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그 시절을. 널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수천 번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잘 지내냐는 말부터 묻고 싶었어. 넌 어떻게든 살아남았구나. 그걸로 됐어. 소미는 끝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과거는 그대로지만 그 순간의 용서와 마주함이 그녀를 조금은 덜 무겁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풍경은 해숙에게도 낙준에게도 낯설면서도 가슴이 먹먹한 장면이었어요. 그토록 갈망했던 용서라는 단어가 단순한 사과보다도 깊고 또 절실하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죠. 소미 씨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뭘 하느냐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낙준 씨의 말에 소미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눌렀어요. 하지만 이내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믿기지 않아요. 저 스스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낙준 씨가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정말. 낙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같이 가보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그 작은 손잡음의 소미는 마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하나를 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천국의 한 조용한 정원에선 시어머니 박종기 여사가 환생신청서를 들고 앉아 있었어요. 붓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위엔 떨리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죠. 그 손에는 여전히 익숙한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손수 만든 연근조림과 멸치볶음 그리고 고소하게 볶은 들깨 나물이 조심스레 담겨 있었죠. 며느라 나 사실 너한테 잘하고 싶었단다.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만은 항상 내 편이었어. 그거 이제야 말하네 천국까지 와서야. 그녀는 조용히 문 앞에 반찬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던 혜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환하게 열리고 있었죠. 한편 목사님과 혜숙 씨는 천국의 작은 밭에서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심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땀을 닦으며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혜숙 씨랑 있으면 여기 천국이 아니라 우리 동네 뒷산 밭에 나온 기분이에요. 예전에 어머니랑 같이 김장 담그던 기억도 나고요. 혜숙 씨도 웃으며 흙 묻은 손으로 앞치마를 툭툭 털며 말했어요. 목사님 다음엔 식혜도 만들어봐요.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한여름에 얼음 동동 띄어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게요. 두 사람은 흙 묻은 고구마를 쌓아두고 거기 앉아 멀리 천국의 해넘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혜숙 씨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은 말없이 웃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고 지상에서의 아픔도 천국에서의 그리움도 모두 그 햇살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